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조선TV 마켓나우 홍민입니다. 자, 오늘 5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그렇게 악재들에는 심하게 눌리지는 않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전일장 어떤 흐름 보였고 또 오늘은 어떤 시장이 예상이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이야기 가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장 전 글로벌 시황 마감 시황과 전일장 국내 증시 리뷰 그리고 성공 투자 전략 시장의 핫한 이슈와 트렌드에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켓나우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요. 지난 방송 다시 보기까지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시장을 꼼꼼하게 진단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계의 마동석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면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왜 그러시나요? 늘 되게 뭔가 작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전일장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5월 16일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추가 상승과 북한 관련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5% 62.52포인트 오른 24,768.93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63%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46.67포인트 상승하면서 7,398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S&P 500 지수는 0.41% 11.01포인트 오른 2,72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좀 감돌았습니다. 자,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이 연정 협상에서 EU 탈퇴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비탄감 요구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로화가 가파른 약세를 보였고요.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증시는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다른 주요국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12,996선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프랑스 깍크 지수는 0.26% 상승한 5,567.54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하락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0.44% 내린 22,717.23엔에서 거래에 마친 모습이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1개월 만에 고점을 찍은 뒤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 전환했습니다. 0.71% 내린 3,169.57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대만 각권 지수만 상승을 했는데요. 0.21% 상승하면서 1,897.57포인트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봉수 전문가와 함께 이제 글로벌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존재해 있고 또 국채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이었죠. 북한의 돌발 행동 속에서도 일단 강보합권 출발한 이후에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일방적 취소를 했음에도 미국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백악관 대변인이 한 말을 전달해 드리자면 이미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해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약간 다른 분위기도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1까지 양측 간의 어떤 씨름으로 치면 삿바 싸움이 지속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미국 자체는 이런 부분을 이미 예상했다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닐 것 같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또 한 발언을 살펴보면 이미 수년간 우리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게 더 줄 것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일단은 중국이 딱히 미국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도 대화하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양국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재 영향이 클 수 있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특징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특히나 미 국채 금리가 3%를 계속해서 상회하면서 좀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시장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반응을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좀 안전자산으로의 그런 자금 이동, 아시아 시장에서 좀 자금 이탈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는 이 부분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3% 선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선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 네. 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량의 자금 자체, 대량을 투자한 어떤 자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주식과 채권에서 채권으로 약간 조금은 더 이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 자금의 규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에 해당하는 어떤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큰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작한다는 것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앞으로의 조금 더 남은 상승 파도를 탈 여력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은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어떤 이 3% 돌파와 관련되어서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특히 펀드에서 수익률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10% 정도 최근 한 달 새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한 상황에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저평가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채 금리 3% 돌파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요인으로서 하락의 부분이 다른 신흥국보다는 훨씬 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기준으로 거의 뭐 한 배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더 하방으로 빠질 만한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다른 신흥국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글로벌 이벤트들 좀 많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내에서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백화점 브랜드인 메이시스가 유통 소매 업종에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약 네. 10% 정도 상승을 보였고 나이키도 약 2% 상승 그리고 유통주인 월마트 같은 경우도 1%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될 수 있고 일단 근거 자체는 이들이 상승한 근거는 깜짝 실적 발표였는데 순환매성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사이에 어떤 동조되는 흐름은 좀 많이 적은 경향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유통 주식 이제 유통과 관련된 소매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부각이 될지 오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순환매 흐름이 이제 철강금속과 건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섹터와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은 어떤 부분이 부각될지도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좀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섹터별로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6일 전일장에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은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갑작스런 무한 연기 통보로 무산이 되면서 이 남북 경협주 위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IT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인 금융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해준 움직임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0.05% 소폭 오르면서 2,459.82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전거래일 대비 하락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높은 장에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2.65포인트, 1.47%나 내리면서 850.29포인트로 거래 마치면서 850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매도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하면서 기관과 함께 동반 순매수로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외국인은 110억 원, 기관은 2,485억 원 순매수로 거래 마쳤고요. 개인만이 팔았습니다. 1,750억 원 매도세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에 외국인의 매물 초래가 있었습니다. 785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750억 원, 기관은 39억 원 순매수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자, 어제장 아무래도 시장에 그런 이슈가 터져 나온 만큼 남북 경협주들이 큰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시장과 그리고 섹터별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순환매 성격의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순환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는 대북 테마주가 쉬어가는 동안 바이오주의 어떤 반등이 나타난 하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민될 부분이 추가 조정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 이탈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주를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반등이 나타나는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또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할 것인지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두 선택 모두 좀 애매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특징적인 모습이 남북 경협주의 일단 빈자리 자체를 IT와 제약바이오 두 섹터가 어느 정도 확 튀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IT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차후에 어느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받쳐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두 양대 섹터 중에서 어느 부분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린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련주들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인 이탈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수급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간만에 어제는 좀 반갑게 네.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좀 기관의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대거 매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사고 팔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되면, 순매수를 보게 되면 앞서서도 일단 어제는 남북 경협주가 하락을 하면서 그 사이를 메꿔준 부분이 IT와 제약바이오였는데, 기관이 사들인 종목을 봐도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 눈에 띕니다. 어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등이 셀트리온, 그리고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대표적인 IT와 바이오 종목의 대표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채워주고 있는 부분은,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부분은 좋은 소식인데, 일단 두 업종 모두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후 주도 섹터로 본 모습을 아직까지 드러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좀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올해 시작 이후에 이 기관 수급만 놓고 보자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금 더 꾸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꾸준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이고 꾸준한 순매수 주체라기보다는 상황상 보고 치고 빠지는 경향이 많은 주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월에 조정장을 보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순매수나 순매도 어떤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도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야 될 부분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수급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관의 수급을 좀 지금 쫓아서 추정해서 매매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루 기간이 들어오면 또 다음날 기간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트렌드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의 변동성이 지속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좀 하루하루 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지금 남북 경협주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롤러코스터의 하루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일단 어제 새벽부터 안 좋은 악재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갭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다수였는데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이 뭐 짧은 흐름이었지만 5분 내에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장 종료 시점까지 보게 되면 음봉으로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매우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화전기, 현대상선 대형 솔루텍이나 뭐 신원 좋은 사람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부 음봉 마감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이제 추세를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이평선 기존에 지지를 하고 있던 이평선 자체를 약간은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오늘 더 하락을 보인다면 일단은 리스크 방어를 하고 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오늘 반등을 보인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 기존에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로 소형 테마주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 산업재 섹터군으로 이제 집중이 되었는데 이런 흐름이 지지 않을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대형 산업재인 철강,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세나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평가 이슈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하지만 또다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제 소식이 급작스러웠듯이 앞으로 또 어떻게 흔들릴지도 모르고 일단 실적에 기반되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변동성 요인이 북한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후에 이들 대형주와 소형 테마주가 어떻게 나뉘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떤 결정을 내기는 애매한 시점이지만 오늘 시장에 따라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결정을 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도 하락을 하는지 아마 오늘의 흐름을 좀 지켜본 이후에 리스크 관리도 하겠고, 그다음에 네. 앞으로의 좀 전략을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 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을 어느 정도 좀 관심사항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호재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뭐 장 시작 전에는 약 3% 하락 중에 있는데 보톡스 제제 제조 시설에 대해서 미국 FDA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GMP 인증을 받았는데 일단 어제 장 후의 시간에서는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일단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일단 단 이제 완제품 허가는 일단 보류되었다는 소식인데 그와 관련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일단 장 시작 이후까지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결점에 의해서 완제품이 허가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보완 자료를 준비한 이후에 또다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런 대용제약은 특히 뭐 보톡스와 관련돼 있긴 하지만 전통 제약주에 속하고 네. 실적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흐름이 전혀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대형 제약을 포함해서 대형 제약주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시기라 판단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지금은 약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흐름이 지나친 이후에 또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실적으로 보나 이슈로 보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특징주 대웅제약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장이 약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네. 한 주라도 사볼 만한 또 투자님 먼저 있을까요? 네, 일단 순환매 흐름상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업종을 일단 선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권 업종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재 섹터 한번 돌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중간중간에 계속 한 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 섹터는 이제 일주일 전 정도에 한번 부각이 됐다가 그동안 어떤 흐름이 없었는데,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 2분기까지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증권사의 어떤 전망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거래대금 증가세가 매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연초부터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남북 경협주로 이어지는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반응을 했던 부분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13조를 넘어서는 부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에 있어서 증권업계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2분기까지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투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기본 기저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업종을 밀어준다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증권 거래세에 대한 인하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브로커리지 수익 자체는 대형 증권사에서 수익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증권사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익원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분기까지 이어진다는 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증권주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N, 종목이 NH투자증권입니다. 네, 언급을 계속 안 해주셔서요. 네, 자, 오늘장 한 주라도 사볼 만한 종목 증권주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 중에서도 NH투자증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중간에 5월 17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발했는지 개장 상황 짚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6%, 8.9포인트 오른 2,468선에서 거래 출발해서요. 계속해서 0.2%대 현재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0.49%, 4.17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854.46포인트 기록을 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시장이 어제장에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면 오늘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 초반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장 후반까지 연결이 될지는 오늘장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인과 외국인 함께 사고 있고요. 현재 79억 원, 39억 원 각각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4억 원 현재 구간에서 순매도로 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마찬가지로 팔고 있고요. 현재 31억 원 순매도 집계되고요. 외국인은 18억 원 순매도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54억 원 순매수로 출발하면서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함께 사들이고 있는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IT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의 상승 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0.73% 상승 출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면에 2%대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동반 약세 출발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1.15%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동반 상승 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젠도 1%대의 강세 출발입니다. 자, 나노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26% 오늘장에서는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넥신 그리고 포스코캠텍과 코롱 티슈진까지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반면에 메디톡스 그리고 CJ ENM과 펄어비스는 약세 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상승률 상위 업종들부터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면요. 오늘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곡물, 종이, 목재 업종, 건설 업종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남한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면서 이렇게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는 강하게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은 수급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증권 업종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까지도 상승 출발, 운수창고, 의료정밀, 운송장비 업종까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의료정밀 업종은 조금 전 약세 전하는 움직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은행 업종, 보험 업종, 의약품 그리고 금융 업종은 오늘 장에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주 그리고 건설, IT 하드웨어, 업종들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금속과 소프트웨어, 유통, 반도체주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출판 매체 복제, 디지털 콘텐츠, 의료 정밀 기기는 약세 출발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업종들의 흐름 엇갈린 움직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7일 목요일장 주식시장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에 크게 낙폭을 보였던 남북 경협주들 오늘장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IT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자, 전문가님, 오늘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순환매적으로 어제 하락을 보인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반등을 또 보임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도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산업재 섹터들, 철강이나 기계 그리고 건설 업종이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일단은 오늘 오전장 이후까지 지속이 될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재 섹터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의 크기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이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순환매 섹터적인 관점에서 중심축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어제 조금 더 부각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대형 제약주 위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는 보합권 내지만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산업재 섹터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거래소 시장에는 지속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시총 규모가 큰 섹터라고 볼 수 있는 IT 장비나 2차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전자결제 섹터들이 또 한 번 부각된 이후에 며칠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3%대,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는 유진테크와 원익 IPS가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섹터 자체는 특징적인 부분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받고 기간 조정도 받은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약간은 애매한 시점은 있긴 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2차 전지 섹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주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의 가격 상단권 내에서 박스권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한번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상승각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이제 전기차 보급 대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많은 시작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장 후반부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지 아니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다른 순환매 섹터로 어떻게 이동되어 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오늘 하루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개장 상황을 짚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장의 트렌드 살펴보고요, 이슈도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가 강했다가 남북 테마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뭐 주요 상승 재료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다시 한번 주도주 왕위를 노리는 IT 주들은 어떨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뭐 SK 하이닉스 1%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5만 원 선을 지금 회복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I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인데 그런데 액면 분할이 한 이후에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의 절대치는 증가하지만 실적이 상승하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박스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대비해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업 모델이 지금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향 가는 이제 출하량 자체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수요에 있어서 과거처럼 계절성이 사라졌다는 점, 즉 과거에는 하드디스크와 과거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와 SSD가 공존을 했다면 이제는 낸드 플래시, SSD가 주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계절성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D램과 낸드 양측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받을 수 있고 실적도 그만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삼성 SDI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늘 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업부 재편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데 이 케미칼 부분 자체를 롯데에 매각하고 난 이후에 2차 전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4배 정도,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겪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렴이 된 이후에 또다시 좋은 모습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기가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오늘 0.8% 상승 중에 있는데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공급이 안 됐던 부분, 그 기기가 바로 자동차 전자장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과거 자동차라고 하면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IT 기기로서의 어떤 면모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가 점차 IT화되어감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도 이 콘덴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당기순이익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보인 이후에 또다시 상승각을 유지하려고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당분간에 어느 정도의 짧은 박스권은 있겠지만 이 이후에도 이 종목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고점 논란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남북 경협주들로 이렇게 네. 순환매가 일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MSCI 편입과 그리고 학회 등 이런 대외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도 있으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동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바이오 부분,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전통적인 대형 제약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안 나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근본 없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진정이 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즉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급락을 했던 종목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급락 없이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 뭐 제넥신, 마크로젠,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바이오시밀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선을 돌릴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21선이 완연하게 돌아설 때까지는 가격 하단권에서 박스권이 지루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른 것도 없는데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섹터의 조정에 따라서 한꺼번에 싸잡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좀 억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는 확실한 캐시카우, 즉 합성의약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외국의 약제에 대해서 국내 판권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꾸준히 현금 수입원이 있는 상황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의 꿈과 희망에 집중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실적을 통해서 꾸준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세 섹터군 같은 중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지루할 수는 있지만 향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하더라도 많이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은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들의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주는 어떨까요? 오늘은 사실 약세를 보이긴 네. 하지만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융주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한참 부각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고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금리 인상이 특히 이제 은행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 요소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난해까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이유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결국 이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가장 큰 수익원인데 예대 마진 확대에 대한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앞서 장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금의 이탈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바로 양날의 검과 같은 부분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준금리 장기금리 3% 선을 어느 정도 돌파하면서 이런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조정이 되다가 또다시 완만하게 한번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왕이탈한 가능인 업종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5월 이후에 중국 관광객 입국자 수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순환 장세의 연출로 중국 소비주 앞으로 좀 상승 가능할 것인지, 상승 재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남북 경협주가 부각되기 바로 전에 시장이었던 자주 언급이 되었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나 방송 콘텐츠 그리고 여행이나 카지노 업종에서 어느 정도 이 업종 사이에서 차이는 있긴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한 차례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한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던 매출처, 즉 중국 시장 자체가 조금씩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올해 내에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수치상 실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판단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양측이 어느 정도 시소 게임처럼 균형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주목할 섹터 자체는 저는 화장품 섹터를 올해 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입국자 현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숫자상으로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이후에 올해 2월까지 즉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연속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중국 입국객 관광객 입국자 수가 약 40% 감소되는 추이를 보였는데, 올해 3월 달부터 다시 전년 동월 대비 12% 정도 미약하긴 하지만 돌아서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런 추이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실제 체감상 제가 명동에 한 번씩 나가보거나 시내 면세점에 들러보더라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난 점, 그리고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가는 상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 비중도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2분기부터 좀 늦더라도 3, 4분기에는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 개선이 수치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한년 기간 동안에도 이런 악재 속에서도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생활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ODM 업체에서는 코스맥스가 부각적으로 실적적으로 봤을 때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이외에도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이츠 한불이나 그리고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도 주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실적이 늘어날까 아닐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이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선침해 관점에서, 지금은 지루하지만 선침해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 앞으로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선침해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봉수 전문가의 투자 유망주 공개할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아까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장에 한 주라도 사야 예, 한다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예,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은 보합권 내에서,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증권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일단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이 합병한 이후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속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것이 미래에셋 대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히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데 주가의 상승폭 자체는 제한돼 있고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상승에 있어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또다시 한번 쉬어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쉬어주더라도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뭔가 두려울 만한 요소는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단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어느 정도 조금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적은 비중이라도 조금 발을 담가뒀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는 현재가에서 16,000원 정도까지 매수 영역으로 두시고 좀 16,000원 가깝게 1차적인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신고가를 일단 달성하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장기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이 이탈할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1선에 해당되는 15,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투자 유망주 NH투자증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이야기,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